네, 안녕하세요. PSPS 손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코 재수술의 상태에 따른 그런 어떤 난이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코 재수술도 사실은 정말 똑같은 코 재수술이어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와 그 종류에 따른 엄청나게 다양한 또 난이도가 있거든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코 재수술을 원하시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수술에 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환자분들도 본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재수술을 본인이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고 어떤 수술을 받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로 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콧대에 실리콘만 놓고 나온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코끝에 어떤 날개 연골이라든지 그런 구조물에 큰 손상을 주거나 박리를 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간단해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콧대 높이에는 만족할 수도 있는데 코끝이 좀 처지고 좀 보코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을 일단은 원하는 높이로 교체하면서 코끝의 모양과 길이를 다시 잡아주게 됩니다. 비교적 이제 저번 수술에 의한 기존 조직의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똑같이 실리콘만 넣고 나온다 할지라도 L자 실리콘을 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나 L자 실리콘은 콧대부터 코끝 그 기둥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끝에 위치한 실리콘이 코끝을 너무 오랜 기간 자극해서 코끝의 피부가 얇아지거나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실리콘만 넣었다 할지라도 수술을 할 때 일단 박리를 조심해서 잘 해야 되고, 얇아진 코끝을 본인의 조직 등으로 잘 커버를 하고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리콘을 넣고 코끝에 수술도 하긴 했지만 이제 좀 간단하게 수술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코끝에 귀연골이나 어떤 조직을 조금 이렇게 쌓아 올리는, 저희가 이제 올레 그래프트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쌓아 올린 정도의 코끝 수술을 하거나, 혹은 코끝에 날개 연골을 묶는 정도의 연골 묶기 정도만 한 상태를 이제 2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계는 물론 이제 코끝에 어느 정도의 박리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수술의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재수술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끝에 단순히 이제 연골만 쌓아 올리거나 이제 연골 묶기만 한 경우에는 대부분 원하시는 게 이제 코끝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지지 않았다, 코끝이 퍼져 보인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주지대 방법이나 비중격 연장술을 통해서 코끝을 확실하게 좀 높여주거나 이제 모양을 좀 다시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콧대 코끝 수술을 했는데요. 코끝을 비주지지대 방법이나 아니면은 비중격 연장술을 통해서 높여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전 단계에 비하면 수술의 범위가 더 넓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유착이 생긴 범위도 아무래도 넓습니다. 특히 비주지지대 방법에 비해서 비중격 연장술이 수술 범위가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코 안쪽 깊은 곳까지 이제 박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고 남은 그 L자 지지대가 너무 좁거나 작은 경우에는 기둥의 힘이 좀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코끝을 높여줘야 합니다. 원래 있는 기둥을 잘 보강해주고 높여줘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단계인데요. 코끝을 높이되 본인 조직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인공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매드포어라든지 메쉬 이런 재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콧대에도 역시 실리콘이면 차라리 더 좋은데 고어텍스라든지 이런 재료를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콧대에 고어텍스 등의 재료를 사용했을 때에는 실리콘처럼 주변에 어떤 피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조직과 이렇게 유착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어텍스를 제거할 때 주변 조직과 잘 박리를 해서 조심해서 떼어내야만 콧대의 피부가 너무 지나치게 얇아진다든지 아니면 울퉁불퉁해진다든지 이런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끝에 이제 매드포어나 메쉬를 썼을 경우에도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 있는데요. 이런 재료들은 코 안쪽에서 조직에 이제 완전히 엉겨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단단한 매드포어가 코 안쪽의 피부를 매우 얇게 한다든지 아니면 간혹 피부를 뚫고 바깥쪽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를 썼을 때 기존에 있는 비중격 연골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재료를 썼을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매드포어나 그런 메쉬 같은 재료는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쓰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 스스로의 조직으로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항상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는 가급적이면 좀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코 재수술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구축이 일어난 코입니다. 이제 구축은 보통 이제 코의 염증이나 감염 후에 일어나는 상태인데요. 코가 이렇게 짧게 위로 완전 말려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코가 엄청 단단해져 있고 조직의 손상도 크기 때문에 일단 박리의 함에 있어서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섬세하고 또 대신에 또 넓게 박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려 올라간 코끝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거든요. 아주 섬세하게 최대한도로 넓게 박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된 코끝을 아주 또 정교하게 잘 고정을 해서 좀 더 적합한 위치에 위치하도록 바꿔줘야 합니다. 정말 심한 구축코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연골을 떼서 이렇게 기둥을 코끝에 박아서 정말 확실하게 고정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축이 일어났던 코는 또 다시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정교하고 그런 세밀한 수술이 요구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코 재수술 난이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코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래서 코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과거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를 알고 재수술을 받으시면 코 재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정확한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가실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고 본인이 어떤 수술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 상담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